크루엘라 드뷰. 크루엘라, 은근히 많이들 기다리시던 그 작품이 개봉을 했죠. 며칠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크루엘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새벽 2시 8분이에요 근데 영상 찍으려고 샤워했거든요. 이 정성에 박수 3번만 칩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할게요. 평소처럼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추천하는 분, 비추천하는 분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루엘라의 총평. 원작을 대충 알수록 올라가는 재미,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이 크루엘라라는 작품은 제 생각에는 물론 불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 이 작품의 이전 실사화 혹은 이전 애니메이션을 안 보신 분도 꽤 많을 것 같고요. 봤다고 해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는 완전 모르기보다는 대충 어떤 얘기였는지, 그 얘기가 어떤 캐릭터들이 나왔었는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제일 재밌게 보실 것 같은 영화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아무 무리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전 작품들, 특히나 60년대 나왔던 애니메이션 버전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분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일단 이 정도가 총평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작품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루엘라의 좋았던 점, 엠마 스톤 퍼레이드. 이거는 사실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에 캐스팅 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일이긴 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다 해요. 매력의 막 대방출. 마크 스트롱, 엠마 톰슨, 베테랑 배우들이 힘을 합쳐주고요. 그들도 강력한 역할을 맡아요. 그런데 딱 보면 볼수록 이들 역시 엠마 스톤을 빛나게 해주기 위한 포지션이구나 느껴져요. 엠마 스톤 퍼레이드. 앤 해서웨이란 배우에게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어떤 느낌의 퍼레이드 작품이 있잖아요. 엠마 스톤에게 그런 작품이 크루엘라인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패션업계에 일하는 캐릭터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미지 굉장하고요. 근데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되는 것,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막 휘황찬란한 게 아니에요. 연기도 잘합니다. 특히나 어느 순간에 긴 호흡으로 연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감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연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전 되게 이거 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순간 확 잘하네, 역시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엠마 스톤 이 역할을 맡은 이유가 있었다, 잘 해내었다 라는 게 정말 큰 매력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매력, 음악이 좋은데? 괄호치고 스타일리시한 영화네. 이거는 전혀 예상 못했던 바였어요. 영화 중간중간 음악이 흘러나올 때 선곡을 되게 잘했네? 느낌을 너무 잘 살리는 노래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이에요. 이 작품은 디즈니 영화잖아요. 그리고 12세 관람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순간에는 어린이 영화 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코미디가 잠깐 등장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유효타를 날려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세련된 유치함을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똑같이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장난도 누가 연기하고 누가 연출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느낌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보러 가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크루엘라의 좋았던 점, 디즈니로서 한 발자국 나아갔다. 지난번 소울이란 작품의 리뷰를 하면서도 픽사 스튜디오 자체가 조금 더 타겟층을 어른 쪽으로 확실히 가는 것 같다, 이 작품은 그런 말 했었잖아요. 크루엘라는 또 디즈니 스튜디오 차원에서 그런 한 발자국을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오해 금물, 어른 쪽으로 크게 한 발자국 갔다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건 보여주지 말아야지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즈니는 이게 특별히 깐깐하기로 유명한데 여기에 조금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디즈니가 어린이들 작품에 나왔던 캐릭터를 가지고 세게 나간 적은 없거든요. 조금 세게 간 게 있었다면 실사화 초창기 프로젝트였던 신데렐라 실사화, 그 영화의 후반부, 최후반부에 디즈니가 요 정도로 해?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정도까지 안 가길래 해봤더니 조금 센 것 같아서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작품 크루엘라에서 그때 느꼈던 어떤 한 발자국 나가보려는 이 시도가 느껴져요. 시대도 바뀌었고 어린이들도 예전보다 많은 것들을 보고 자라는데 우리가 너무 예전 기준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니야? 12세 관람가면 요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만들 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다는 게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대중적으로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디즈니가 내놓을 작품들,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활용한 실사화 작품들, 그 작품을 연출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좀 눈에 띄어서 세 번째 좋았던 점으로 뽑아봤고요. 그럼 크루엘라의 아쉬운 점,
간단히 좀 얘기해봅시다. 첫 번째 아쉬웠던 점, 이거는 좋았던 점 3번이랑 조금 이어져요. 디즈니로서의 한계. 이게 애초에 마일드하게 만들겠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도가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순간순간마다 거기서 한 발만 더 가봐, 조금만 더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더 가면 뭔가 큰 거 나올 것 같은데 이 영화? 하는 순간에 그 한 발을 나가지는 못해요. 12세 관람가고 디즈니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나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방향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불호를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이고요. 두 번째 아쉬웠던 점, 좀 길어요. 이 영화 2시간 20분 정도 하거든요. 물론 크루엘라라는 절대 악이었던 캐릭터에게 서사를 부여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루즈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장르, 각가지 레퍼런스를 잘 버무렸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러닝타임을 확보를 했다면, 길게 가기로 했다면 조금 더 이 캐릭터의 깊은 부분까지 다뤄냈어야 조금 더 크루엘라의 마음, 심리가 확실하게 관객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이렇게 늘어난 시간으로 대부분 크루엘라를 조명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시간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중간중간 요 포인트는 조금 루즈한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크루엘라의 아쉬운 점, 이건 정말 개인적인 아쉬움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요 세 번째는 좀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굳이 만들었어야 됐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크루엘라 제작 소식이 들렸을 때 큰 기대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러 갔는데 제 생각한 것보다 잘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러 가신다면 말릴 생각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보러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 요게 말끔히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냥 기록으로만 남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원작 소설은 안 읽어서 소설판 크루엘라의 캐릭터는 모르겠어요. 근데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크루엘라라는 캐릭터를 선보였을 때, 또 나중에 실사 영화로도 한 번 더 선보였을 때 이 캐릭터가 임팩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캐릭터가 아무 이유 없는 절대 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미가 없는 그냥 절대 악, 이유 없는 악. 근데 이 악에게 인간미와 악인인 이유, 이런 걸 굳이 넣으려고 노력한 게 이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프리퀄격으로 만든 게 아니고 평행 세계처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작품에 나온 이야기 구조, 시간대, 이거를 전작 영화들이랑 이렇게 이어붙여 보려고 하잖아요. 안 맞아요. 캐릭터들의 성향도 바뀐 게 분명히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접근일 수 있죠. 우리는 우리만의 오리진 스토리 갖고 가겠다. 캐릭터와 설정을 활용한 거지 그대로 이어붙이는 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 계속 만들 거다. 똑똑한 선택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크루엘라에게 인간미를 부여하고 절대악이 아닌 캐릭터가 탄생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말레피센트 실사와 1탄 원작을 완전히 통으로 뒤엎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세계 스타일로 만들었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건 그렇게는 또 안 했어요. 통으로 뒤엎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가라업계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설정들은 이 전 작품들에 있었던 재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뭔가 갈아엎으려고 하는 시도가 보일 때마다 아이러니하게 60년대 애니메이션 버전이 계속 떠올라요. 저걸 저렇게 쓰네? 근데 저럴 거면 아예 완전 다르게 가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의 설정을 겹치게도 가면서 또 다르게 가네? 그럼 저거랑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애매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총평에서 원작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그 기억이 희미할수록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있을수록 영화가 재밌을 거다 라는 말을 했던 이유죠. 역시 참고하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작품 추천하는 분과 비추천하는 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하는 분, 엠마 스톤의 팬이라면 당연히 보러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재밌게 보셨다면 그런 재질이 이 영화 안에 들어있어요.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디즈니 실사 영화의 대다수가 원작을 재현했을 뿐이라서 아쉬우셨다면 이 작품은 분명하게 재해석, 갈아엎기를 시도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실사 영화들 줄 세우기를 해본다면 잘한 실사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이 작품을 굳이 안 보셔도 되는 분들, 비추하는 분들, 이 영화의 제작 소식을 듣고 조커, 할리퀸 같은 영화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셨다면 그런 영화까지 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가셨다면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굳이 안 보러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비추하는 분들, 절대 악역에게 인간미 있는 서사는 불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이 작품은 그걸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굳이 보러 가셔서 내 안에 있는 크루엘라라는 절대 악인의 이미지를 깨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크루엘라의 스포일러 없는 리뷰 진행해보았습니다. 영화를 볼까 말까 하시던 분들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혹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기 뭐 다 해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